지금 모텔 들어가는 거 늦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모텔들의 단가가 평일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10 사이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15에서 2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보다 더 비싼 호텔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수준의 10만 원, 20만 원을 주고 숙박시설을 갈 바에는 그 위의 급의 호텔들을 이용하는 트렌드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텔박사 K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모텔이 몰락하고 있다. 요즘에 부동산 컨텐츠를 다루는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 이런 주제로 영상을 올리는 것을 저도 좀 보았는데요. 과연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모텔 들어가는 거 늦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누굽니까? 현재 10년 넘게 이 숙박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현재 약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과연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모텔이 몰락하고 있다라기보다는 현재 이 구조가 개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인지 제 생각과 실제 시장 상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팩트체크. 사실 모텔이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위생과에 등록된 숙박업의 허가증, 위생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10년 전에 대비했을 때 모텔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아요. 기존에 모텔을 운영하던 시장들이 지금 세대가 바뀌고 이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텔의 부지가 매입이 되면서 이 시행사들이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부동산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방이나 또는 시외곽 지역 가면은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흔히 말해서 상권이 좋은 지역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 역세권 지역들을 찾아보면은 비어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건물을 사가지고 그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지방의 조례에 의해서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허들이 예전과 다르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한 어느 정도의 토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좋은 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사업성이 좋은 땅이 요즘에는 모텔이 있던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부동산 개발을 하는 시행업자들이 이런 모텔 땅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200평, 200평, 200평 3개 필지 만약에 확보한다고 하면은 건물주와 3명만 협상을 하면 돼요. 주거 같은 부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돈 줄 테니까 나가라 라고 하면 잘 나갈까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 문제 때문에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개발을 할 때 모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굉장히 이제 탐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한테 조금만 웃돈을 줘서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명도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고요. 설사 명도를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 한 명 정도한테만 명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낙후되어 있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돈을 좀 더 준다라고 하면은 아유 오타쿠나 하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텔이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텔을 이용하는 그 땅의 가치가 또는 땅의 활용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공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숙박시설들이 장사가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팩트입니다. 지방에 있는 숙박부동산 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지방 숙박부동산 망하고 있을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거의 80%의 비중으로 지방에 있는 숙박부동산을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방은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리고 지역의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진 이런 소도시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광역시 권역의 일반 상업지의 숙박시설들은 오히려 잘 되는 지역들은 잘 되고 있고 좀 안 되는 지역들은 확실히 뚜렷하게 그 성장세가 보이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ADR이라고 하는 평균적인 객실 단가는 사실상 유지가 되고 있거나 오르고 있는 추세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이나 잠실 권역에 있는 일반 중소형 숙박시설들이 평일에 한 6, 7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 지방의 메인 상권에서도 그 정도 금액을 받는 지역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이 지방 도시, 혹시 울산 같은 경우도 삼산동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이런 유명한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숙박시설들이 한 100여 개 정도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있고요. 조금 큰 관광 숙박시설들도 많이 있고요. 호텔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는 유흥산업들, 뭐 시금산업들 이런 것들이 같이 유동인구와 동반해서 같이 잘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 안에서도 안 되는 지역들은 나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 전체를 보기보다는 이 동네의 성장 동력이 바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방이라는 숙박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매입을 하는데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죠. 대출에 대한 원금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같은 단가를 운영을 했을 때 같은 매출을 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서울에 있는 부동산보다 오히려 운영적 수익은 더 많이 남을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 1년여 동안 지방에 있는 숙박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면서 그 사례를 많이 만들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우리 흔히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주류를 이루는 20대 손님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중소형 숙박시설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호텔이나 펜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주 이용객 자체가 사실은 이 수요층에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주니까 당연히 숙박시설의 이용객들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일부 영향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선호를 하는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숙박시설들을 개발을 하고 기획을 할 때 MZ세대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이 컨텐츠가 가미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숙박시설들을 개발을 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통 이 서울 송파구 지역에서 또는 이 강남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만 쳐다보더라도 일반 모텔들의 단가가 평일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10 사이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15에서 2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보다 더 비싼 호텔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삼성역 인근만 오더라도요, 이 3, 4성급의 뭐 비즈니스 숙박시설들, 예를 들면 신라스테이나 뭐 글래드 호텔, 뭐 롯데 L7 호텔, 그리고 한 5성급 정도 되는 인터컨티넨탈 호텔들, 우리 뭐 잠실 정도만 나가도 뭐 시그니엘이나 뭐 소피텔, 그 주요 메이저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여기 숙박시설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단가의 2배, 3배 이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 호텔에서 풍기는 그런 고급감, 조식, 헬스장, 뭐 수영장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가미된 숙박시설들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애매한 수준의 10만 원, 20만 원을 주고 숙박시설을 갈 바에는 그 위의 급의 호텔들을 이용하는 트렌드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에 이제 뭐 영세하게 운영을 했었던 뭐 20객실 미만의 여관들, 그리고 40객실 미만의 그런 중소형급의 모텔들이 관성적으로 나는 이 정도만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는 잘 됐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 수요층이 많이 바뀌고 있는 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 전략에도 변화를 주지 못한다. 예를 들면 마케팅이 변화를 준다거나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변에 경쟁업체들이 더 좋은 퀄리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저는 전략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또 개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 MZ세대를 잡기 위한 운영 전략들, 이 시설물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 각종 앱 때문에 모텔 산업이 몰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그 앱을 광고 영업을 했던 출신이잖아요. 모텔 같은 경우는 광고비만 내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예약 건수에 대해서 수수료를 냅니다. 보통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수수료 비중이 한 10% 정도가 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15% 이상 정도 나오는 경우도 꽤나 조금 있어요. 여러분, 10% 굉장히 많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큰 거는 맞습니다. 1억의 매출이 플랫폼에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1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별도로 또 뭐가 있어요? 부가세라는 항목이 또 있죠. 수수료 떼고 부가세를 빼면은 거의 20% 정도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에 있어가지고 이제 타격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부동산을 개발을 하고 숙박시설을 조금 열세인 지역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장점인 부분도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운영한다고 했을 때 400만 원, 5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비용은 마케팅 비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모텔들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고속도로 외곽에 차량이 지나갈 때 여러분 희양찬란한 외관과 화려한 네온 사인을 가진 그런 건물들 위주로 광고를 하던 시절이 많이 변했어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던 분 중에 지난 5년간 또는 지난 10년간 호텔을 고르는 데 있어가지고 외관 보고 골랐던 분들이 있으실까요? 다 어떻게 고르세요? 많은 분들께서 검색을 하시겠죠.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뜹니까? 이 객실 사진을 보니까 괜찮네? 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 뭘 볼까요? 금액을 봅니다. 금액을 먼저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다라고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열세 있는 지역들의 숙박시설의 입장에서는 이 광고라는 플랫폼 자체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중요 수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활용을 최대한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플랫폼 광고는 득이 많은 상품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실이 뭐 크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앱 때문에 시장이 몰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은 다른 방면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섯 번째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이 전멸되는 게 아닙니다. 전멸되는 게 아니고 이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들이 정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부대 공간, 객실의 컨텐츠, 그 다음에 CS, 마케팅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융화를 이루게 되면서 이 호텔에서 낼 수 있는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거 하냐면은 모텔의 지하에 우리가 사우나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조식공원도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요. 객실 통합해가지고 한 개망은 스파 공간으로 만들어 보면서 고객들이 이 호텔을 올 수밖에 없는 유인책을 점점점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전략을 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략의 방향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트렌드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근생을 통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서 호스텔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에어비앤비 하셨던 분들이 모텔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작은 단위의 숙박시설들이 좀 하이엔드로 변하고 있는 추세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강남이나 종로, 중구 이런 일부 지역에 근생 공간을 또는 다가구를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호스텔을 만들어서 외국인 손님을 받는 전략들을 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는 그 지역에서 실제로 호스텔 인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인지 또는 우리가 놓치는 행정적인 문제는 없을지 건축사를 통해 가지고 건축물의 구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하시고 너무 쉽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조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이제 시장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동력을 들어가는 게 모텔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텔만 하더라도 소방 경보기가 작동을 하면 끌 줄도 알아야 되죠. 누수가 되면 어디서 누수가 돼서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눈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운영한다고 했을 때 또 많은 고정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비했을 때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2015년도 약 10년 전에 인건비가 최저시급이 5,500원 정도였는데 지금 10,000원 넘습니다. 내년도 더 오르겠죠. 그리고 각종 인건비가 오르면서 따로 오르게 되는 부대시설 비용들, 예를 들면 수광비도 오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탁비, 관리비 이런 것들 다 오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모든 비용들은 조금씩 우상향을 하게 될 건데 우리 매출은 조금씩 우하향을 하게 될 거예요. 초기에 폭발적으로 매출을 내고 그 다음에 이 매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내일도 1년 뒤에도 장사 잘 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부동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저렴하게 잘 사야 되고요. 좋은 위치에 사야 될 거고요. 적합한 리모델링 예산을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가 매출액 대비했을 때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요즘에는 예전보다 더 고도화됐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고 부동산 매입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넘게 이 모텔 숙박 부동산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숙박시설을 앉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죠. 더 좋은 숙박시설을 찾기 위해서 트렌드도 분석을 하고요. 시장의 금융기관의 사람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업자분들과 이제 관계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학습화되고 있고요. 미래의 트렌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제가 똑같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똑같이 저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좋은 부동산을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급변하게 변화했을 때 더욱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숙박부동산 바쁜 와중에 찾아보시고 임장하시고 사업성 분석하시는 거 어려우실 테니까 그 과정에서 저한테 한번 조언받고 상담을 해보시면 더욱더 그 고민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개별 상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이 신청서가 있어요. 이 신청서에 고민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 남겨주십시오.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해봐서 우리 해결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